5위와 8위입니다. 서초동 200만 집회 진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본격화되면 촛불 2배 늘 것이라는 여당 얘기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도 검찰을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을 놓고 오늘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다 200만 때문이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의원이 이게 말도 안 된다. 패러미급 계산하면 5만 명밖에 안 되고 최대 한 10만 명까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200만 명이냐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대검찰청 대법원이랑 중앙지검 중앙지법 사이길이잖아요. 박주민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거의 매일 다니는 길이거든요. 너무 눈 감고도 가는 길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100만 명이 들어간다? 200만 명이 들어간다? 누가 세본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 일단 저는 궁금해요. 예. 근데 박성중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페르미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한 평당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서서 하나 했을 때 한 9명 정도, 앉아서 했을 때 한 5명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전체 면적을 해서 추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2017년 이후에는 경찰에서 그런 추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경찰은 경찰 추산 몇 명, 항상 주최 측 추산 몇 명, 경찰 추산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는 경찰이 저 추산 안 했는데 한쪽은 200만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5만에서 10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저 공방을 보면서 진짜 유치한 초등학생 같은 얘기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저거를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그렇고 누가 세봤어요 저? 세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200명 아니다 5만이다 내가 구청장 해봤으니까 5만이야 라는 쪽도 그렇고 본질은 저게 아닌데 참 보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날까요? 아닐걸요? 10월 3일날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 집회한대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 100만 모였다 얘기 나올 거고 여당 쪽에서 무슨 소리야 무슨 100만이야 10만 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 예상해 볼까요? 이번 돌아온 토요일에 또 서초동에서 한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목요일 집회보다 더 많은 수를 토요일 주최 측에 얘기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또 아니라고 그럴 거고. 이 소모적인 논쟁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소모적이긴 한데 그만큼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각 여당과 야당 이 숫자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전 인구 15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대규모 축제 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습니다. 한마디로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 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의 뻥튀기 주장이 사실인지 저희가 제 왼쪽에 많은 인파들이 도심에 집결했던 과거 집회 사례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 이거 육안으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은 내리기 쉽지 않아도 200만 명이 아닌지 맞는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화면이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셨을 때 광화문에 집결한 숫자인데요. 이게 17만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부의 성당에서 표를 다 나눠줬어요.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전부 다 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은 신자들만 여기에 참석을 가능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당시에 광화문 입구 시작해서 서울광장까지 완전히 메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황께서 움직이시는 동선만 놔두고 다 메웠는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인원이 바로 17만 명이다. 이거는 그 각 성당에서 이 한국 천주교 교회에서 실제로 나온 표와 이 관련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옆에 보시면 평양의 군중 시위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김일성 광장에 모여진 모습인데요. 저게 이제 10만입니다. 평양 시민들 2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딱 모여서 왜냐하면 북한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 동원하기 때문에 본인도 주장을 해요. 10만 군중이 모였다라고. 자, 저 사진을 보시고 바로 이제 서초동에 어제 모였던 한번 장소를 보시죠. 과연 저게 그러면 200만이 될까요? 지금 200만이고 대전 시민이 200만이고 수원 시민이 150만입니다. 강남 3구가 인구가 1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강남 3구 인구 플러스 40만 명이 더 모였다는 것인데 당시에 강남 3구 인구들이 과연 거기에 가셨는지도 의문스럽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게 숫자는 좀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온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도취되고 고무돼서 이렇게 좀
조금은 허무맹랑한 숫자를 했다고 이현정 의원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수치를 추산할 수 있는 것, 워낙 이 집회 인원 갖고 논쟁이 많아서요. 아무래도 경찰청일 텐데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뭐 예. 결국은 삼국지에 예전에 보면 뭐 100만 대군 뭐 이러는데 100만인 경우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의 열망, 특히 주최 측이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십 배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말 또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100만인지 200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상당한 많은 수가 지금 참가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한번 가고 말라는 사람도 토요일 날 또다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치하다 이러셨잖아요. 참 유치하다 못해서 좀 무책임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보면은요, 3개 통신사에서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영업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거 3개 통신사에 빅데이터 자료 요구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지, 확인 가능한 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 정확한 참가 인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촛불의 물결로 가득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에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불법적이나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검찰 그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200만이든 뭐 5만이든 10만이든 떠나서 이현정 의원님. 네. 촛불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집회장에 모인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발언과 이낙연 총리의 저런 그 과잉 수사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좌초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이제 우려, 두려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회 전날 직접적으로 고민정 대변을 통해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권 내를 좀 결속시켰다. 그리고 사실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10만 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해서 또 본인들 그 당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서 생중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걸로 비춰보면 여권에서도 아마 총력을 기울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동안 여권 지지자들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낙연 총리의 저 여성 2분 있는 집에 남성들이 11시간씩은 뒤지고 아무리 봐도 좀 수사가 과했다라는 지적에 오늘 자유한국당에선 이 사실관계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의 말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유치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유치한 거 2번째입니다, 제가.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저건 이제 자유한국당 쪽 얘기는 했는데, 그날 이제 검찰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왜냐면 저렇게, 이쪽에 가짜뉴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2분 있는 집에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 일단 저 얘기가 객관적으로, 이제, 여성 2분 있는 집에 남자들만 가서 11시간 뒤진 게 팩트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여성 두 사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들이 가면 과잉수사고 남자 1명 있는 집에 가면 과잉수사가 아닌가요? 무슨 기준으로 과잉수사도 아니다고 하죠? 그걸 저는 먼저 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 한 얘기가 팩트도 틀렸지만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죠? 그냥 검찰이 그래서 아무나 남의 집 가서 야 내놔 이게 아니에요. 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영장 추가로 발부받고 이런 11시간 걸린 겁니다. 그게 안 되나요? 그게 과잉수사인가요? 무슨 근거로 과잉수사라고 하죠? 이낙연 총리는 예.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거 앞에서 묻고 있는 이 정도로는 법률가 아닌가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수많은 여당의 지금 법률가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의원들은 저걸 정말 과잉수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질문 던지고 싶고, 일단 앞서 이제 김종석 앵커의 저 질문을 제가 유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자 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자도 있었고, 그리고 변호인도 3명 있었고,
검찰 쪽 수사관도 여자 검사, 여사 수사관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피의자 측 6명, 참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검찰 측 7명, 숫자도 거의 동일하고 성비도 피의자 측에서도 남자가 나와 있었고 변호사들도 남자고요. 예. 검찰 측에서도 여성 수사관과 여성 검사가 나가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유치하게 저도 답변을 하면 예. 말장난 같은데요. 여성 2명만 있는 이게 한 게 아니거든요. 여성 2명이 있는 곳에 과하게 수사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논점하고는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조금 다른데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짚어봤고요. 어쨌든 뭐 정말 200만 명이든 10만 명이 좀 넘었든 이 촛불의 힘을 조국 장관이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위를 발족한 자리에서 조국 장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촛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위에 이탄희 전 판사를 투입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을 첫 번째로 알렸고 지금 사법농단 재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 이탄희 판사,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같이 합류를 할 것 같고요. 이탄희 판사가 뭐 위원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은 김남준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남준 변호사인데 김남준 변호사가 예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실에서 정책보좌관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법무개혁위원장으로 아마 2기 지금 출범하는데 할 걸로 보이고 지금 특수부 축소라든지 이런 어떤 원하는 개혁은 인사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 그렇군요.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 개혁이 고삐는 당겨진 듯하지만 2년 만에 우리의 광장은 또다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선두에 그런데 정치권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경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친문 세력들은 검찰의 구태타라고 주장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치권까지 이 광장에 가세하는 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조 장관 임명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고 하는데 김성애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힘을 빌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위정자들이 다 무책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도함의 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도 사실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죠. 그때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할 수가 없었던 건 조국 장관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애 집회를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정권을 실패해야 된다. 이상한 대로 흘러버려요. 예. 그러니까 또 서초동에 반대로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 대안이 없는 사람들. 왜냐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만약에 없어지면 대안이 있냔 말이에요. 더 문제가 많은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선전선동을 위해서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위정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렇게 무능한 위정자들의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투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은 한 127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광장에서 싸우면은요, 예. 미래가 다 망가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거에 비해서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광장에 이렇게 내몰아서 미래의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1270억 들여서 그냥 국민투표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2달 동안 조국 이슈에 너무 매몰될 바에야 차라리 국민투표하는 게 낫다는 게 네. 김상일 평론가님 주장이신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는 이미 됐습니다만 기소가 본격화되면 더 큰 촛불이 모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피의자 조국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런 커다란 국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단일 주장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3년 전보다는 대우가 좀 강고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글쎄, 여당 주장으로 하면 그러면 뭐 400만 명이 모인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현정 의원님,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안민석 의원은 지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굉장히 앞장서서 비리를 찾으러 다녔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자, 근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기소합니까? 불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정입학을 하고 위조를 하고 그걸 또 증거은폐를 하고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하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촛불이 더 커진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잘하라고, 더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참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란 게 혐의가 있고 불법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국민들이 촛불을 더 든다? 그럼 그런 검찰에 대해서 왜 죄 없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느냐, 기소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인지, 그럼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불법이 뭐가 문제냐? 라고 촛불을 든다는 것인지, 본인은 그렇게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에 있는 조국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무슨 잣대로 이렇게 촛불을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따가 잠시 뒤에 저희 주제로도 짚어보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돼서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혹은 혹시라도 이것 관련해서 여론이 조국 장관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간다면 그럼 더 큰 촛불을 모여라라는 동료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몰아가겠죠.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갈 텐데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아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날짜로 보면 실제로 이제 3일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략 한 4일 정도에 이제 아마 소환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5일 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지금 서초동 집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선동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드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형국 자체가. 자, 그리고 게다가요, 여당은 조국 장관 사퇴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내가 지킨 분들은 바로 조국이고 그보다도 더 꼭 여러분이 꼭 봐서 지켜야 될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목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치 검찰을 장이라고 내려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저 촛불 집회를 다 같이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도 했고 그리고 저 당의 중진 의원도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앞으로 촛불 집회나 지금 현재 촛불 집회나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촛불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뭐 당에 또 동원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당 중진 의원 전 의원들 참석하고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저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거의 우리 당의 목소리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궁금한 거. 예. 지금 저 검찰 수뇌부요. 윤석열 총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수뇌부입니다. 지난번 적폐 수사할 때도 똑같아요. 특검팀에서도 윤석열 당시에 저 수사팀장,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권 바뀌어서 중앙지검 올 때도 중앙지검장이랑 3차장을 같이 오분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수사팀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그때도 수사, 지금도 수사예요. 그때도 칼을 휘둘렀고 지금도 칼을 휘둘렀어요. 차이는 그때는 전 정권, 지금은 현 정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정치검찰이 아니고 지금은 정치검찰인가요? 그때는 과잉수사는 아니고 지금은 과잉수사인가요? 그때는 별건 수사가 아니고 지금은 별건 수사가요? 왜요? 무슨 기준이죠, 이건? 이 기준에 대한 답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내놓을 때 그래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과잉수사기고다고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힘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이중잣대를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총장이 2달 전에 임명됐을 당시만 해도 여당에선 우리 윤 총장 이러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좀 붙였거든요.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통큰 검사,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그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어떤 정치적 정치 검찰로서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일단 2달이 지났고 윤석열 총장을 보는 시선이 여당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만은 일단 분명해